금융 위기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2024년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의 수익성이거든요. 달러가 뭐 압도적이에요. 달러 인덱스에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7% 정도의 수익이 나왔던 거고, 나머지 통화는 엄청나게 평가가 절하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만 미국 달러 대비 12.4%가 가치가 떨어졌어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뭐 영국이라든지 유로를 비교를 하더라도 달러 강세가 압도적이었고, 지금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달러 강세는 글로벌 유동성이랑 관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달러가 강세니까 당연히 자본에 미국이 몰릴 수밖에 없죠. 채권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5% 가까이 그 이자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모든 자금을 지금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떨어졌을 때 자산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스텝들을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한번 훑어볼게요. 뭐 S&P나 무디스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각국들이 이제 뭐 신용이 어렵다, 재정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국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진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무제한 유동성을 전 세계 중앙은행이 시장에 뿌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죠. 제로금리에서 5%가 넘게 금리를 올렸죠. 달러가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미국 연준이랑 달러 스와핑을 하고 싶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인시던트인데, 저는 이제 이 인시던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인플레이션 인시던트도 있었지만 성장의 인시던트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뭐 GDP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다른 뭐 선진국 7개국에 비해서. 근데 지금이 봤을 때 5단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달러 스카이 마켓이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거의 최고점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게 되면 그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극에 달았을 때 달러 인덱스가 이제 114 구간까지 갔거든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 하고 연준이 이제 금방 금리를 내릴 거다 해서 기대감에 달러 인덱스가 확 내려왔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떨어졌다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 거죠. 109 라인까지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부터 9% 정도 상승을 한 건데, 이 달러 인덱스의 이 상승세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꺾일 수 있는 포인트를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까지 상승이 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포인트를 조금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던 시점이에요. 노란색 기준 전으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하락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굉장히 다르죠. 이때는 미국 경기가 좋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품이 나와서 금융위기가 촉발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좋았었던 이유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유로라는 존재가 있었고, 결정적인 이유가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중국이 이때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할 수 있다. 곧 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거다, 그런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약세가 되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달러 안전자산 선호도가 확 올라가면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여기까지 이렇게 터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랑 지금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이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속도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뭐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갔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900원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이제 그 금융위기가 오면서 1,500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이랑은 다르죠. 지금은 사실 미국의 뭐 금융위기가 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달러 강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달러 유동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이슈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까지 이 구간에서 달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 한번 조정을 받긴 받았지만, 근데 이게 진짜 얼만큼 오른 거냐면, 여기 이제 그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보면은 거의 달러 인덱스가 30%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단기간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때 시나리오를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모든 자본들이 미국에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에 버블이 생기고 모든 유동성이 미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버블이 생겼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자국 통화를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미국 국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달러 통화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자국 통화가 약해졌으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서 지금 금리까지 높으니까 그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엄청날 거라고.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자국 통화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국채를 팔아서라도 그 달러를 만들어서 그 달러로 자국 통화를 방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럼 국채가 없고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패닉 스프레스 투 파이낸셜 시스템 요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디서 터질지는 몰라요. 동남아가 될지 유럽이 될지 뭐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겠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든 뭐 이건 극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나라가 뭐 더 이상 이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된다든지 금융 위기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99년도 저 때 보면은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97년도 IMF가 사실 90년대 겪었던 가장 큰 경제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태국에서부터 출발이 됐던 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없다, 그건 맞아요. 경기도 좋은 것도 맞고 거시경제 지표도 좋은 것도 맞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어디서 뭔가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해외에서 이슈가 돼서 악재로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미국의 정부 재정 부채를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36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방어를 해야 되고 자국 통화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 채권에 투자한 것들을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로 금리에서 5%까지 갔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진짜 반토막 난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고 돈을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헐값에 나온 채권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양털 깎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좀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5단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